문헌에 있는 옛날 이야기, 그리움이 이끈 여정. 16세기 말엽 서울 서강의 배사공 황봉은 잠두에 살면서 해산물 장사를 하며 먹고 살았습니다. 잠두는 산봉우리 한쪽이 누에머리 모양으로 쑥솟은 산 꼭대기를 이루는 말입니다.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아도 부부가 금실 좋게 지내던 어느 날, 황봉은 고기를 많이 잡아오겠다면서 바다로 배를 몰고 나갔습니다. 여보, 만선으로 돌아올 테니 기대하구려. 부디 조심히 다녀오세요. 그렇지만 일은 뜻대로 되지 않았고 오히려 바다에서 국풍을 만났습니다. 국풍은 여름에서 가을로 접어들 때 회오리 치면서 빠르게 북상하는 계절풍을 가리키는 말이고, 맹렬한 폭풍으로 인해 배는 산산조각이 났고 황봉의 꿈도 물거품이 됐습니다. 오래도록 황봉이 돌아오지 않자 그의 아내는 남편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헛장사를 지냈습니다. 여보, 무척 그리워요. 황봉 아내는 남편을 그리워하면서 3년간 상복을 입었으며 그 후로도 몇 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중국에서 왔다는 사람이 집으로 찾아와서 황봉 아내에게 편지를 건넸습니다. 중국이라고요? 누가 보낸 건가요? 편지 전달자는 그에 대해 답하지 않고 바쁘다면서 가버렸습니다. 황봉 아내가 급히 읽어보니 놀랍게도 남편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보, 나요. 불행하게도 거센 돌풍을 만나 바다 위를 표류하다가 어느 바닷가에 도착해 정처 없이 떠돌았다오. 입에 풀칠하고자 어느 성의 민가에서 고용살이하고 있으나 당신이 무척 보고 싶고 고향이 몹시 그립구려. 하지만 갈 수 없기에 마침 서울로 가는 사람을 통해 이런 소식이나마 전하니 못난 나를 용서해 주구려.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의 고생 가득 담긴 사연을 알게 된 황봉 아내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리고는 편지를 품에 안고 굳게 결심했습니다. 당신은 바닷물에 빠져 고기 뱃속에 장사 지낸 몸이 되신 줄 알았는데 다행히 목숨을 보전하여 중국에 살고 있네요. 내 쪽박을 차고 빌어먹다가 길가에서 굶어 죽더라도 반드시 당신을 찾아가겠어요. 황봉 아내는 즉시 이것저것 처분하고 정리하면서 중국으로 갈 준비를 했습니다. 중국에 간다고요? 아이고, 참아요. 동리 사람들은 하나같이 고개 저으면서 그곳까지 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말렸습니다. 조선과 중국 사이에는 왕래를 금하는 경계와 법이 있고 험준한 관문도 설치되어 있어 누구든지 감히 국경을 넘으면 범법자로 붙잡혀 형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말이나 옷이 달라서 금방 눈에 띌 터이고 더구나 여자의 몸으로 혼자 말리 길을 걸어간다면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오. 그래도 떠난다면 길에서 죽어 해골이 될 게 틀림없소. 남편이 명백히 살아있고 저를 그리워하는데 여기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황봉 아내는 동네 사람들의 충고를 듣지 않고 중국으로 갈 노자를 마련해 기어이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황봉 아내는 허름한 복장으로 남의 시선을 피해 북쪽으로 올라간 후 감시가 심한 압록강을 몰래 건너서 중국 땅에 들어섰습니다. 여기는 중국이니 더욱 조심해야지. 여러 달이 지나고 계절이 바뀌는 동안 옷은 해지고 머리는 봉두남발이 되어 황봉 아내 꼴은 거지 중에 상거지였고 돈마저 떨어져 걸식으로 겨우겨우 끼니를 때웠습니다. 배고프지만 참고 계속 가야 해. 황봉 아내는 이곳저곳 다니며 1년 남짓 헤매다가 마침내 남편 편지에 적힌 고장을 찾아냈습니다. 황봉 아내는 어느 바닷가 외딴 곳에서 남편을 발견하자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불렀습니다. 여보, 여보. 웬 여인이 힘겨운 모습으로 불렀을 때 황봉은 조선말인지라 고개를 돌렸으나 처음에는 누구인지 못 알아봤습니다. 그러다가 이내 알아보고 깜짝 놀란 모습으로 달려왔습니다.
아니,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왔소? 그냥 왔어요. 당신이 보고 싶어서요. 믿기지 않는 현실에 두 사람은 감격하여 끌어안았다가 다시 얼굴을 보며 여러 차례 확인했습니다. 아내는 지난 1년간 고생이 헛되지 않아서 다행이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남편은 아내의 엄청난 집념과 강인한 의지에 한복하고 감동했습니다. 당신, 참으로 대단하오. 한참 동안 상봉의 기쁨을 만끽한 황봉은 자신이 하인으로 일하는 집주인에게 아내를 소개했습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조선에서 저를 찾아온 아내입니다. 뭐라고요? 그게 정말인가요? 무려 1년 동안 걸어서 여기까지 왔답니다. 조선 여인의 의지가 참 대단하군요. 집주인은 매우 놀라워하면서 두 사람의 만남을 축하해 주었고, 맛있는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그날 밤 부부는 쌓인 회포를 밤새도록 풀면서 뜨겁게 사랑했고, 동행 귀국을 다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여기까지 고생하며 왔으니 이번엔 내가 어떻게든 책임지고 이끌어가겠소. 그래요. 당신과 함께라서 너무 좋아요. 다음 날 황봉이 아내와 함께 조선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하자 집주인은 얼마간 노저를 주며 무사 귀국을 응원하고 격려했습니다. 부디 행복하시오. 정말 고맙습니다. 부부는 집주인에게 인사한 후 말리나 되는 귀국길에 나섰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서 그저 힘들지만은 않았습니다. 여러 달 고생했으나 황봉 아내가 올라오면서 과둔길을 참조해서 무리하지 않고 사이사이 주막에서 쉬어가며 안전한 길을 택했습니다. 여보, 저기만 지나면 우리 마을이에요. 부부는 손을 잡고 드디어 고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황봉 아내가 집에 도착할 즈음 배가 많이 불렀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부부가 관계하여 아내가 아이를 뺀 까닭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집에 돌아와서 계집애를 낳으니 부부는 아기 이름을 강남덕이라고 지었습니다. 강남에서 은덕을 입은 아이. 이후 부부는 해로하였고 강남덕의 어미는 1621년 봄에 80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이야기를 기록한 유몽인은 다음과 같은 소감을 남겼습니다. 임진란 이후 중국 관문으로 들어가 소식 끊긴 우리나라 사람이 무려 만여 명에 이르지만 사사로이 중국으로 들어갔다거나 도망쳐왔다는 사람이 있다는 말은 아직 듣지 못했다. 사람들은 제 몸을 아낌으로 죽을지 모를 모험을 꺼리는데 강남덕의 어미는 기꺼이 감행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은 대단히 기특하다. 좋아요 및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